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새해 만나니까 한 30일 만에 만나는데도 또 새롭네요. 네. 근데 새해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달이 훅 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세우신 새해 계획이 벌써 작심삼일로 끝난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작심삼일 없이 작심 365일이 될 수 있는 그런 건강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목이 참 중요하다. 제목이 좋으면 강의를 내용을 준비할 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저도 또 많이 반성하게 되고요. 자. 일단 2026년에 여러분들이 다 각자 세우신 뭔가 건강의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뭐 체중을 좀 빼고 싶다, 혈당 관리를 좀 잘하고 싶다, 혹시나 이제 어떤 큰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좀 관리하고 싶다. 그런데 잘해서 체중이든 질병이든 관리가 잘 성공적으로 되는 사람과 또 하지 않고 늘 또 조금 또 더 나빠지거나 다시 또 계획을 세우거나 이게 실패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 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또는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실패하기 딱 좋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우리의 모든 성패를 좌우할 건데요. 특히나 내가 뭔가 이제 건강이나 특히 체중 관리 이런 거에 있어서 공통적인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첫 번째가 의지는 굉장히 큰데 설계가 좀 부족하다는 거, 설계가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만 일단 많이 큰 거죠. 자, 목표가 커요. 나 3개월 동안에 일단 10kg 뺄 거야. 요즘은 이제 체중이 굉장히 좀 특히나 방송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막 한 달에 10kg, 3개월에 10kg 이렇게 빼는 게 사실은 뭐 10kg, 20kg. 이제 저도 같이 방송을 할 때 사례자로 나오시는 분들이 10kg 미만은 사례자로 나오지도 않아요. 일단 최소 20kg, 최소 20kg, 뭐 한 30kg 이 정도 돼야 사례자로 저희가 섭외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굉장히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다 보면 그렇게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다수가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행동은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자, 운동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나 올해는 정말 운동 열심히 할 거야. 운동 열심히 할 거야 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나 식단 정말 건강하게 할 거야. 하루 세 끼 꼭 다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추상적인 계획들은 실패하기 쉬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작은 루틴으로 쪼갤수록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 이 작은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는 그런 루틴들, 운동을 굉장히 이제 열심히 하는, 뭐 저는 뭐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주변에 방송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보면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국내 여행을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호텔에 가도 꼭 일단 호텔에 가장 중요한 게 헬스장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여행을 가서도 일단 적어도 한 1시간 정도는 운동을 해야 그 다음에 여행을 즐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도 사실은 굉장히 자기만의 루틴이 확고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하루 안 해도 되지만 하지 않으면 뭔가 찜찜하고 불편하고 내가 그 다음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 할 정도의 루틴이 되면 이제 성공에 굉장히 이제 가까워지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우리가 고객들을 만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헬라체를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또 이제 그런 고객들을 만날 때 영양제를 좀 꾸준히 먹었으면 좋겠는데 한두 달 하다가 또 끝나는 사람들, 또는 뭐 심지어 한 1, 2주 하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이제 조사한 결과들을 제가 좀 살펴봤더니 소비자가 이제 일반인들이 영양제를 먹다가 일단 영양제를 먹을 때는 굉장히 뭔가 결심을 갖고 먹을 거잖아요. 근데 영양제를 섭취를 중단하게 되는 이유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 공통적인 이유. 자, 그 중에 1번이 체감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효과를 열심히 먹는데 효과를 잘 못 느끼겠다. 일단 내가 뭔가를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근데 그 보상이 생각보다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효과를 잘 못 느끼겠다. 먹어도 좋은지 안 좋은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경우가 보통 내가 시작해서 2주에서 4주차 이 사이에 대부분 이제 현타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체감이 어려운 지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또는 예를 들어서 헬스팩이다. 아니면 또 뭘까? 오메가3다. 오메가3 바이오메가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에게 추천을 한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염증에 굉장히 좋잖아요. 자, 그런데 바이오메가는 오메가3가 풍부해가지고 염증을 완화시켜준대요. 라고 하면 고객이 염증이 완화가 되는지를 느끼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염증이 완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실제로 내 눈으로 보이는 건 사실 상처고 대부분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몸 안에 있는 미세 염증들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느끼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더구나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거 뭐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굉장히 활성화된대. 우리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를 결합해가지고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된대. 라고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신진대사가 좋아진대. 신진대사가 좋아졌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거죠. 물론 그거는 중요한 기전이기는 하지만 소비자가 특히 내가 느낄 때는 체감하기 쉬운 쪽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숫자로 느낄 수 있거나 몸으로 바로바로 느껴질 수 있는 체감 설계가 필요한데, 자, 빠르게 느낄 수 있는 지표 가장 중요한 게 피로감이 아마 예를 들어 여러분이 헬스팩을 추천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아침에 일어날 때 한 2, 3일 지나고 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예전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 아마 들 거예요. 라든지 그다음에 가장 우리가 눈에 띄게 좋은 것들이 소화와 대변입니다. 소화, 대변, 소변 이런 것들이 변화가 가장 빨라요. 그래서 대변이 어떻게 될 겁니다. 대변이 규칙적으로 될 겁니다. 대변의 양이 또는 대변을 보고 나서 잔변감이 또는 소변이 실제로 조금 자주 보고 소변이 시원하게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대사가 좋아진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체중이 빠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체중이 빠질 때도 한 1kg 빠지는 거는 내가 이게 빠졌다 금방 다시 찔 건지 계속 빠질 건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도 대변이나 특히 소변은 내 몸 안에 한번 영양소가 들어가서 다 대사된 다음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살이 빠질 때 특히 우리 몸에 체지방이 분해되고 독소들이 배설이 될 때는 소변의 횟수가 좀 많아지거나 양이 많아지거나 이런 확률들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표들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거나 특히나 또 이야기하기 좋은 게 처음 한 2주까지는 부종 같은 게 없을 거예요. 아침에 부종이 많은 분들 또는 오후에 다리 잘 붓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지표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기적인 지표는 조금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제 궁극적인 항산화에 도움이 돼서 염증을 완화시킨다든지 그다음에 혈관 건강이 좋아져서 혈액순환이 된다든지 자, 예를 들어서 서큘레이트 플러스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는 건 우리가 알지만 그건 기전상으로 알지만 혈액순환이 좋아질 때의 느낌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혈액순환이 안 좋다가 혈액순환이 좋아질 때 가장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일반적인 지표는 손발이 좀 따뜻해지는 거예요. 손발이 따뜻해지거나 그 다음에 혈색이 좀 좋아지거나 이런 얼굴이 좀 밝아졌다 이런 느낌들 있죠.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우리가 혈액순환이 좋아질 때 그런 나타나는 증상들이니까 조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먼저 체감할 수 있는 지표들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꼭 하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초반에 체감 효과를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생활 습관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양제만 먹고 또는 뭐 특별한 어떤 제품만 먹고 식사 습관이나 수면이나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이 없게 되면 초반에 이 체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에게는 반드시 내가 어떤 설계해드린 영양제를 드시게 할 때에는 반드시 이런 생활 습관도 같이 함께 동반할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들을 꾸준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소비자가 영양제 섭취를 중단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복용에 대한 피로감이에요. 복용에 대한 피로감. 그러니까 귀찮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물론 꼼꼼히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이제 성격이 굉장히 좀 털털해가지고 일단 저도 귀찮아서 다 못 챙겨 먹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굉장히 많고 특히 남성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알약의 수가 많다든가 또는 복용의 타이밍이 복잡하다든가 어떤 거는 공복에 먹어야 되고 어떤 건 식후에 먹어야 되고 어떤 건 오전에 먹어야 되고 오후에 먹어야 되고 자기 전에 먹어야 되고 굉장히 우리가 영양제를 하나 먹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먹기 때문에 복용의 타이밍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포기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뭔가 먹었을 때 불편사항, 특히나 트름이 나거나 트름이 났을 때 뭔가 비린맛이 올라오거나 또는 공복에 먹었을 때 특히 위가 나쁜 사람들은 우리가 아마 헬스팩 같은 것만 먹어도 좀 속이 쓰리다든지 약간 신물이 넘어온다든지 이런 느낌들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것들이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특유의 어떤 향, 취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 때 복용에 대한 피로감이 있을 때 포기하기 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루틴으로 좀 설계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약을 최소화하는 거 아니면 한 번에 좀 몰아서 먹게 한다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약이 아니고 다 건강기능식품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적의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시간을 정하지 않는 그 시간을 꼭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용의 피로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시간 타임을 조금 단순하게 해서 드시게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시간을 좀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루틴이니까 행동과 결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 후에 유산균, 뭐 예를 들면 양치 후에 양치하고 나면 자동으로 가서 유산균을 꺼내 먹게 하든가 운동하기 전에는 반드시 뭘 먹거나 아니면 운동 끝나고 바로 내가 뉴트리미를 먹게 하거나 이렇게 운동 전 또는 운동 후 또는 잠자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루틴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걸 행동과 결합했을 때 이런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영양제 섭취를 중단하는 세 번째 이유가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별로다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일단 가격 대비 이게 비싸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10,000원을 냈건 10만 원을 냈건 내가 지불한 가격 대비해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가치를 따져봤을 때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중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비자의 계산법은 내가 한 달에 3만 원씩 6개월을 먹었어. 그러면 18만 원을 썼는데 내가 원하는 그러면 차라리 그냥 2달 동안 내가 헬스 트레이너를 붙여가지고 그냥 2달 동안 PT를 받을 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효과가 만약에 체감이 부재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중단을 하는 게 바로 영양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싸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왜 이 가격인지 그러기 위해서는 비교의 기준을 조금 바꿔주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좀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종근당의 오메가3 굉장히 가격도 싸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멀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또 유산균도 마찬가지고 뭐 한 달에 10,000 얼마, 20,000 얼마 이 정도로 계속 꾸준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영양제, 다른 브랜드와 비교하지 말고 내가 노후 병원비라든지 또는 내 노화의 상태, 내 체력의 상태 약간 이런 식으로 다른 것들과 비교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요즘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사실 저도 이제 어디 이렇게 저는 이제 직업이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가면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거 좀 봐달라, 먹어봐달라, 뭐 홍보해달라 이런 경우들이 수시로 많거든요. 어제도 갔더니 새로운
단백질 바를 만들어가지고 먹어보라고 해서 먹어봤더니 되게 맛은 없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런 경우에도 맛이나 효과도 있지만, 자, 내가 단백질 바를 먹을 때 맛으로 먹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이걸 먹을 때는 근육 보험을 드는 거예요. 뉴트리미를 먹을 때 근육에 대한 생성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여주는 쪽, 이런 것들이 가격 대비해서 뭔가 기대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작심삼일 하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의지가 약한 사람처럼 느끼지만, 작심삼일이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우리 몸에 호르몬의 구조가 있어요. 호르몬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르몬 관리를 잘 해야만 내가 작심삼일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내가 새해가 됐어요. 새해가 되는데 벌써 흐지부지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오늘 여러분들은 또 이 유타를 듣고 가셔가지고는 다시 아마 그래,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또 시작할 거야. 이제 2월부터 또 시작할 거야. 또 결심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작하게 하는 그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정서나 모든 행동은 뇌에서 뭔가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호르몬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몸이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하게 하는 호르몬, 그 호르몬이 바로 대표적인 게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아드레날린 뭔진 잘 몰라도 들어는 보셨죠? 자, 뭔가 흥분하고 시작하고 결심하고 시작하게 하는 게 바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 문제는 이 아드레날린은 급진적으로 시작하게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위기 상황에서 보통 나오는 거예요. 뭔가 잠깐 나와야 돼요. 이게 오래 나오면 우리 몸이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시스템이 얘를 오래 두게 안 해요. 그래서 이 아드레날린은 거의 대부분은 몇 분 지속이 되거나 길어도 30분. 그래, 정말 길어도 뭐 한두 시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계획을 세울 때는 빨리 세우는 게 좋아요. 긴 시간을 두고 세우는 게 아니라 이 아드레날린에 최대한 좀 집중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딱 세울 때는 딱 한 30분 이내에 계획을 딱 세워요. 자, 그런데 이게 몇 시간 이내에 급격하게 소실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호르몬이 뭐가 나오냐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 몸에 여러분들 신장, 콩팥 위에 쬐끄맣게 붙어있는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 들어보셨죠? 자, 사실은 이 아드레날린도 부신에서 나오고 코티졸도 부신에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부신의 부위는 조금 다르지만, 근데 어쨌거나 아드레날린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동기부여를 딱 해놨어요.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을 딱 먹고 나면, 그 다음에는 코티졸이 이걸 지속하게 하는 뭔가 버티게 하는 힘이에요. 코티졸도. 그래서 이 코티졸이 버티도록 하는데, 코티졸은 에너지를 막 끌어다 써요. 코티졸이 많이 나오면 가장 먼저 생기는 게 뭐냐면 혈당이 올라가요. 이 코티졸도 뭔가 싸워야 되는, 뭔가 싸우는 전쟁의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있어야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포도당을 분해시켜서 혈당을 올려서 에너지를 많이 만들도록 하는 게 코티졸이에요. 자, 그래서 이 코티졸이 잘 작용하는 동안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코티졸의 작용 시간도 정말 길었을 때 72시간.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3일 정도인 거예요. 3일 정도면 우리가 코티졸도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3일 동안 72시간 정도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피로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또 내가 72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코티졸이 힘을 잃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의욕도 좀 떨어지고 짜증도 나고 무기력도 생기고, 그러면 이때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심삼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 의지 문제도 있지만 호르몬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지속하기 위해서는 뇌에서 좋은 판단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좋은 판단도 역시 호르몬이 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3일 이후에 지속할 수 있는 좋은 호르몬의 대표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인슐린이 안정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잘 나와줘야만 이게 오랫동안 유지돼요. 근육 호르몬이 잘 유지가 되면은요, 1년도 가요. 그 유지 기간이. 1년 동안도 내가 그걸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72시간 이후에 내가 에너지 대비해서 보상이 없어서 포기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존 반응에서 뇌가 좋은 호르몬들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호르몬이 오래 버틸 수 있는 그런 호르몬들로 구조를 조금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관리하려면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드레날린이나 코티졸 같은 거는 단기 호르몬이에요. 반짝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때는 초반에 의욕이나 긴장이나 뭔가 다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너무 무리한 계획을 세우게 되면 포기하고 탈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 3일에도 계획은 세우되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이 3일은 뭔가 내가 잘 버티자. 왜? 코티졸은 버티는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일 동안만 잘 버텨보자. 3일까지 이런 구조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3일 이후에는 장기 유지 호르몬으로 전환해 주는데 여기에 도파민이 하나 더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총 3가지 호르몬이면 완벽하게 우리가 작심 365일이 될 수 있는 호르몬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도파민은 언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기분이 좋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잖아요. 우리가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것들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도파민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하시면 좋냐? 뭔가 하고 싶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계속 유지하고 싶게 하는 호르몬이다. 보상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했어요. 운동하기 싫잖아요. 저 같으면 운동 되게 하기 싫어요. 자, 그런데 어떤 기억을 주느냐?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어떤 기억을 주냐면 운동을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운동을 했어. 땀을 쭉 빼고 나니까 굉장히 개운하네. 운동하고 났더니 이렇게 땀 쭉 빼고 내게 개운하고 몸도 가볍고 굉장히 상쾌해. 라는 그 기억을 주는 게 바로 도파민이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라고 하는 게 충분하게 규칙적으로 잘 나와주면 뭔가를 지속할 수 있게 하고 싶게 만드는 호르몬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안 하면 찝찝해지는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찝찝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도파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에요. 인슐린은 항상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호르몬이잖아요. 많이 나와도 문제, 적게 나와도 문제, 인슐린이 너무 무뎌도 문제, 그러니까 저항성에 있어도 문제. 근데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결과적으로 내 몸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해주는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인슐린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끊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데 지친다? 에너지가 부족한 거예요. 에너지가. 아까 코티졸이 그렇게 짧게 72시간 이내에 막 열심히 하다가 버티다가 딱 끊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계속 인슐린을 너무 과잉 분비해서 막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과잉은 항상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자, 그래서 이 인슐린이 안정적으로 잘 분비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도파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영양제나 또는 음식으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왜냐면 정서나 기분에 마음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하지만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영양이나 또는 식단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우리가 민감하게 관리가 가능한 호르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슐린 관리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육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근육 호르몬이에요. 근데 이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건 그냥 근육에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근육이 수축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마이오카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운동을 할 때, 움직임을 할 때, 이 운동량이 조금 있을 때, 요럴 때 이 마이오카인이 나오는데 마이오카인은 혈관에도 작용하고 뇌에도 작용하고 장에도 작용해요. 그래서 몸 안에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여러 부분에 작용을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작용을 좋은 쪽으로 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들이 그래서 근육 호르몬이 잘 나오려면 근육이 양도 충분해야 되겠고 질적으로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영양으로 관리할 것이냐예요. 제가 지난 12월에 2026년 이제 건강 키워드에 대해서
강의를 12월 강의가 그거였는데 그때 제가 이제 2026년도에 우리가 키워드로 가지고 가야 될 것이 저속노화 그리고 장 건강 그리고 항산화 그리고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었어요. 이 네 가지 영역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영역 중에 뭘부터 시작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안 되고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제가 이제 사실 요즘 고정으로 출연하는 프로그램은 성공 사례자, 실패 사례자 막 이렇게 나와요. 근데 실패 사례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항상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속노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장 건강도 중요하고 항산화도 중요하고 체중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중에 이제 우선순위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새해 첫 강의니까 우선순위를 그럼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 그중에서 첫 번째는 저속노화다. 근데 사실 저속노화보다는 중요한 게 제가 12월에 저속노화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이 근육관리였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근육관리를 여러분들이 1번으로 한번 이 로드맵을 짤 때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체중 빼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헬라첼도 이제 막 이렇게 하고 할 때 나 살 뺄 거야 라고 시작한다면 혹시 그것도 한 달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한 달짜리 또는 1년짜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근육 헬라체를 통해서 헬라체리라고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건강한 영양은 채우고 좋은 운동 습관, 좋은 생활 습관 이렇게 해서 몸과 마음을 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게 우리 헬스 라이프 챌린지잖아요. 자 그렇게 한다면 근육이 잘 채워진다면 건강 관리가 바로 1년짜리 건강 관리가 아니라 평생짜리 건강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육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 활동의 영역이 아니라 대사도 중심이고 호르몬도 중심이고 노화의 속도를 결정하는 게 바로 근육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초대사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체중을 빼려고 하는 것보다 근육 관리를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유지가 되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이 늘어나면 체중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기가 아주 쉽죠.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맨날 100m 달리기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하지 않고 천천히 걸어서 할 수 있는 오래 걷기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오래 걷기 할 수 있는 게 근육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체중 관리에 있어서. 자, 그다음에 또 하나 혈당과 인슐린. 제가 아까 오래 지속하는 호르몬이 우리가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게 인슐린과 마이오카인이라고 하는 근육 호르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근육이 바로 인슐린의 민감성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 관리만 잘 되면 인슐린도 안정적이 되고 그다음에 근육 호르몬도 잘 우리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거 근육이 먼저 관리가 되면 체중 관리, 항산화 관리, 장 건강 관리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많이 애쓰지 않아도 조금 애써도 잘 이렇게 같이 통합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로 비유를 한다면 근육은 엔진과 같아요. 가장 중요한 엔진.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목표가 있을 때 그걸 가려면 기본적으로 움직이려면 그 엔진과 같은 거고 장 건강이나 항산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뭔가 결과적으로 브레이크라든지 약간의 소모품이라든지 약간의 어떤 기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체중 관리는 내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결과 내가 열심히 근육 관리하고 내가 열심히 장 건강 관리하고 내가 항산화 관리를 하면 체중이 결과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우리 건강관리에 가장 좋은 로드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헬라체를 하면 계속 인바디를 측정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체중도 중요하지만 항상 허리둘레와 그다음에 근육량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체중이 줄지 않아도 근육이 늘거나 또는 근육이 유지되거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왜냐하면 보세요. 제가 빨간 글씨로 적어놨어요. 근육이요. 1.5kg이 빠졌다. 근육이 내가 만약에 1.5kg가 빠졌다. 그러면 몇 년 노화라는 거예요? 10년이 노화라는 거예요. 10년. 그래서 근육을 못 지킨다면 이것이 체중이나 항산화 나머지 건강관리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내가 거꾸로 내가 근육을 1kg, 1.5kg를 늘렸어 라고 한다면 10년이 항노화가 되는 거예요. 내가 10년이 젊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육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양제 그러면 설계를 루틴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요.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 영양제를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포 수준에서 사실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세포에서 쓰는 주 에너지원이 되는 거지만 이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는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충하고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설계가 필요한데 자, 이것들도 역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들은요. 말씀드린 호르몬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낮춰줄 수 있는 쪽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나쁜 호르몬들, 우리 몸에서 많이 과부하가 되면 안 되는 호르몬들을 좀 조절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예요. 그러면서 우리 체내의 전반적인 대사를 균형 있게 해주고 그러면 좀 지속 가능하게 건강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래서 60대 이상이 되면 시니어들을 제가 약간 생애 주기별로 잠깐 끊어봤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그냥 제안 드리는 거기 때문에 왜 연령대마다 중요한 건강 문제들이 공통 표준적으로는 있죠. 하지만 사람마다 건강의 조건은 다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제품 공부 열심히 하셔서 그 사람에 맞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제가 너무 많거나 막 복용 방법이 복잡하거나 이러면 포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조금 좀 컴팩트하게 집중적으로 설계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자, 그중에서 60대 이상의 뭔가 시니어다라고 했을 때에는 가장 핵심 목표를 근력으로 잡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장과 항산화가 따라올 수 있도록 자, 노화가 되면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먹어도 흡수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먹어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가 된다 하더라도 흡수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타민, 미네랄 같은 이런 미량 영양소들, 그래서 기초 영양, 헬스팩이 가능하면 꼭 들어가주면 좋겠다. 기본으로 들어가주는 게 좋아요. 식사를 잘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런 기초 영양은 조금 채워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장 건강 관련해서 왜 소화 흡수 기능,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 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패키지가 있는지는 사실 전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효소, 이렇게 효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40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소화효소 분비량이 저하되는 속도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소화효소가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소화 흡수가 잘 안 된 영양소들이 음식들이 어떻게 돼요? 장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거기 장 내에 뭔가 노폐물들이 많이 독소들이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소화와 장 건강을 관리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단백질, 뉴트리밀이 됐든 코어 아미노산이 됐든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 주면 좋고, 자, 노년기에는 근육도 중요하지만 뼈가 굉장히 또 중요하고 연골, 관절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마그네 칼, D나 글루코사민 같은 것들이 함께 들어가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헬스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저희 아빠가 이렇게 드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알이 좀 크다라는 말씀은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보면 서방정 같은 경우에는 잘라 먹으면 안 돼요. 흡수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요런 알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소비자분 중에 있다면 이런 영양제들은 좀 잘라서 먹어도 괜찮으니까 잘라서라도 먹게 좀 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부셔서라도 먹게 하시는 방법이 좀 좋으실 것 같긴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영양소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 호르몬 관리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자, 효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다.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암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증상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환자분들 식이요법 상담을 하니까 증상이 만약에 10가지가 있다면 그중에 1번
얘는 무조건 소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곡물 효소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장 건강 관리를 위한 이런 프로바이오틱, 그 다음에 노인이 되게 되면, 나이가 들면 노인성 변비가 많이 생겨요. 제가 이제 요즘 주변에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혹시나 노인성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변비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거 3가지를 좀 채워주면 좋다. 1번 혈액, 2번 물, 3번 미생물이에요. 좋은 유산균. 그래서 혈액이 충분하게 장으로 잘 가야 되고, 그러면 순환이 잘 되어야 되겠죠. 2번째는 수분이기 때문에 물도 있지만, 이렇게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많은 것들은 장 안에 수분을 보유할 수 있는 능력들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변에 훨씬 더 좋아요. 장을 운동도 시켜주지만 장 내 수분 보유력을 늘려주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것들이 이제 미생물을 직접적으로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글루코사민, 저는 특히나 지금이 계절이 겨울이기 때문에 사실은 2월, 3월, 4월까지가 관절에 관련된 문제들, 관절로 인한 병원 진료, 관절로 인한 통증이 1년 중에 가장 많은 달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절 건강 관리가 특히 추울 때는 뼈도 하지만 그 무릎 안에 있는 활액 같은 것들이 굉장히 그 기능을 잘 못하기 때문에, 요럴 때 이런 관절에 관련된 제품들도 계절에 맞게 좀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40대에서 60대 그리고 30대에서 50대 이 정도의 약간 중장년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자, 스트레스 관리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 오늘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죄송합니다.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았나 봐요. 자,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를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30대에서 내가 50대 사이다라고 하면 스트레스 관리에 있어서 아까 제가 코티졸, 아드레날린, 이 부신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번 영양소 하나 꼽아라 그럼 마그네슘이에요. 사실은 여러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이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좋고요. 비타민 중에서는 비타민 C가 특히 코티졸을 만들고 사용하고 쓰고 남은 것들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비타민C가 해주기 때문에 비타민C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분들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는 특히 마그네슘을 중심으로 한 미네랄, 비타민은 비타민C를 중심으로 한 비타민,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잘 보충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작심삼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체리 보니까 어제 오늘 이렇게 새로 이제 시작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뭔가 구조화하고 시스템화하게 되면 우리가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참여하셔서 내가 성공하고 또 그 성공을 좀 나눠주고 이런 일들이 좀 더 잘 활성화가 되면 우리의 1년이 조금 더 기분 좋게 또 더 많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저는 이제 따뜻한 봄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